라디온이라는 어떤 방사선 물질이 들어간 약품이 개발됐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건강에 좋다라고 미국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인플루언서고 이제 부자였던 사람인데 그걸 즐겨 먹으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빨리 죽게 됐어요. 그만큼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의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좀 성형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미국 FDA 승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가슴 수술을 하러 상담으로 오실 때 여러 가지 보형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제 모든 보형물들을 나열해 놓고 만져보시고 장단점, 그 다음에 FDA 승인 여부를 설명을 드립니다.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FDA 승인 여부가 왜 중요한 건가요? FDA라는 기관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한국으로 치면 식약처가 되는 거고, 식약처라는 이름도 그대로 이제 FDA에서 따온 이름이긴 합니다. FDA 역사는요 1900년대 초반으로 가는데 어떤 허가 사항이 아닌 뭔가 물질을 만들어서 그냥 마음대로 판매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코케인이 들어가 있어서 코카콜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산업화가 되면서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통조림들이 유행을 하게 된 거죠. 통조림에 음식을 보관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독소가 발견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 것이 그 독소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관리하는데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음식물에 대한 관리를 하다가 라디온이라는 어떤 방사선 물질이 들어간 약품이 개발됐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건강에 좋다라고 이슈가 돼서 굉장히 잘 팔렸던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영화로 레디에이션 걸스라는 영화가 하나 있고요. 그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이제 방사선 후유증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소송으로 가고 이제 회사의 책임 여지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 그 다음에 에반 바이어스라고 미국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인플루언서고 이제 부자였던 사람인데 그 레디에이션이라는 그 물질을 그걸 즐겨 먹으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빨리 죽게 됐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장례를 치를 때도 관 자체를 납관으로 짜서 넣었다고 합니다. 죽고 나서 검사를 다시 해보려고 60년대에 그 관을 파헤쳐서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방사선 물질이 몸에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만큼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약품에 대한 것을 FDA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76년에는 인체에 들어가는 보형물, 의학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보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FDA의 역할로 이제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 한국 식약처와 미국 FDA 승인받은 여부가 무슨 차이가 있냐가 사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분이고, 가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할 내용이죠. 댓글 중에 정말 한국 식약처 못 믿는다, 관리 감독 정말 허술하고 진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도 무슨 인보산 문제도 있었죠. 그게 무슨 어떤 신의 약품, 정말 좋은 약품인 것처럼 화가 냈는데 승인 과정에서 서류를 냈던 것을 다 어떤 확인을 안 하고 엉터리로 진행되고 오히려 여품은 회사가 맡고. 그러면 왜 미국 FDA 승인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유는 미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송의 나라입니다. 정말 변호사가 판을 치는 나라죠. 뭐 하나 꼬투리 한번 잘못 잡히면 인생 망가지는 나라입니다. 뭔가 하나를 시장에 내놨을 때도 그만큼 검증을 너무너무 철저히 해야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약이 됐건 어떤 디바이스라고 해서 인체 이식이 됐건 임상 보통 1상에서 4상까지 가게 되는데 각각 단계가 있습니다. 4상은 마지막에 어느 정도 승인이 나면 선택된 몇 개 기관들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 10년 동안 경과를 보다가 그게 문제가 없다, 이제 한정 승인을 내주고 계속 지켜보면서 승인 여부를 이제 계속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형물이 과연 나쁜 보형물이냐? 그건 아닙니다. FDA 승인을 받은 보형물은 일단은 모든 보형물 중에 3가지, 멘토알러간, 그 다음에 브라질산의 실리메드 3가지가 있는데, 실리메드와 관련돼서는 그 당시 승인을 받을 때 좀 이슈 사항들이 있고 이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항. 그러면 나머지 보형물들은 FDA 승인을 못 받은 거냐 아니면 안 받은 거냐 이슈가 되는데, 대부분의 유럽 제품들은 안 받은 겁니다. 왜냐?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다 승인이 나니까 굳이 미국 FDA라는 시장을 돈을 많이 들이면서 승인을 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미국 FDA는 어쨌든 국가에서 그냥 식약처잖아요. 그렇죠. 식약처에서 그냥 검사를 받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왜 많은 비용이 들어? 한국에서 제가 이제 벨라젤 같은 경우로 설명드릴게요. 한국 식약처를 승인을 받았을 때 벨라젤 제품 자체가 그 논문상으로는 그 수술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140 몇 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분들이 145명이 들어갔을 때 수술 비용과 보형물가가 그게 얼마나 들었을까요? 미국은 1000명 이상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식약처에 내야 될 비용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야 승인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그 선택된 기관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없고 여러 군데 이제 FDA에서 관리를 하고 인건비도 비싸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2년 전에 알러간 보형물 사태가 있었죠. 여러분은 알러간 보형물 사태라고 알고 있지만 모든 텍스처드 보형물 사태로 이제 사실은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아니 FDA 승인 받은 보형물도 문제가 생기는데 FDA 승인이 중요한 건가요?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FDA에서 관리 감독이 되는 보형물이 아니었으면 발견도 되지 않았을 희귀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방암이 생겼네? 죽었을 환자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가 되니까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찾아내서 이거를 중지를 하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만큼 추적 관리에 있어서는 분명히 철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왜 미국 FDA 승인 여부가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형물을 선택하고 수술하는 데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